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경제에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경제 회복 지원에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 하원이 미국과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관련 결의안도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미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정책이 가시화할지 주목됩니다. 지난달 발생한 불법 폭죽 폭발 사고 원인으로 LA 경찰국의 부주의가 지목됐습니다. 당국은 폭발물 트럭의 적재 용량을 잘못 계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병원에서 주 최초로 남미발 람다 변이가 발견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람다 변이가 기존 변이보다 위험할 수 있다고 보고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6개월 동안 미국의 경제가 크게 발전했다면서 속도를 늦출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최근 물가 상승에 관한 우려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6개월을 맞은 조 바이든 대통령. 매달 60만 개의 일자리 증가와 300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지난 6개월 동안 전례 없는 경제적 성장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You might remember some of the predictions that if I became president, we'd quote, see a depression, the likes of which we've never seen, end of quote. But now, 6 months later, we've changed that. 특히 앞으로 경제 회복의 관건은 팬데믹의 통제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cannot afford to be complacent. We know that our economic recovery hinges on getting the pandemic under control.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일시적인 현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We also know that as our economy has come roaring back, we've seen some price increases. Some folks have raised worries that this could be a sign of persistent inflation. But that's not our view. Our experts believe, and the data shows, that most of the price increases we've seen were expected and are expected to be temporary. 이어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현재 연방의회에서 계류 중인 인프라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면서 정부 투자를 늘려 생산성을 향상시키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연방 하원이 미국과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결의안을 연달아 통과시켰습니다. 연방 하원은 어제 민주당 그레이스 맹 의원과 공화당 벤 테일러 의원이 발의한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오늘 북미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을 찬성 316표, 반대 102표, 기권 1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의 영킴 의원과 민주당 캐런 베스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는 한반도 분단으로 한인 시민권자를 포함해 1,000만 명 이상의 가족이 헤어졌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인 이산 가족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북한 당국이 상봉을 원하는 이산 가족의 신원을 확인해 만남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결의안을 발의한 영킴 의원과 미셸 박스틸 의원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정부 역시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면서 상원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미국에는 북한에 가족이 있는 한인이 약 1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LA 지역에서 발생한 불법 폭죽 대형 폭발 사고 기억하실 텐데요. LA 경찰국은 사고 원인을 폭발물 제거반 직원의 부주의 탓으로 판단하고 사과를 전했지만 오히려 주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사우스 LA 지역에서 17명의 부상자를 낸 불법 폭죽 대형 폭발 사고. 사고가 발생한 지 3주 가까이 지났지만 피해 흔적은 뚜렷합니다. 주택과 차량은 파손된 모습 그대로며 피해를 본 인근 업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We have to go out of our way to go, do this stuff, and it's frustrating because it's just frustrating. I'm frustrated. 사고 원인으론 LA 경찰국 폭발물 제거반 직원의 부주의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폭발물 처리 트럭엔 적재 용량을 초과한 폭발물이 실렸습니다. 경납 공간의 적재 용량은 최대 25파운드였는데 당시 차량에 실린 폭발물의 양은 42파운드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The total weight was just over 42 pounds of net explosive weight. The LAPD bomb squad estimation totaled 16.5 pounds. LA 경찰국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 조사 결과와 함께 사과 입장을 내놨지만 주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대피한 상당수의 주민이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심리치료나 심리상담도 늘고 있습니다. It was an irresponsible action, not just because they did the math wrong, but because they didn't even take in consideration the neighbors. Really appreciate when somebody said, I'm sorry. But the truth is, I'm sorry is not enough for us right now. 당국은 앞으로 30일 내 사건 조사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마련되는 지원센터에선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복지 활동이 전개될 예정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지만 답변서 제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윤입니다. 한편 테네시주에서는 신호 대기 중이던 컨버터블 차량 안으로 운전자가 폭죽을 던지고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사고 당시 영상에는 20살 콜린 커비가 지난 독립기념일 연휴 내슈빌 다운타운에서 불꽃놀이를 보고 귀가하던 중 갑자기 한 차량이 옆에 서면서 BMW 차량에 폭죽을 던지고 달아났습니다. 폭죽은 커비 머리에서 6에서 10인치 떨어진 부분에서 터지면서 경미한 화상을 입었고 청력도 일시적으로 손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인피니티 G37 차량을 타고 도주한 용의자 3명을 추적하고 있지만 아직 체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인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자신이 세운 회사의 로켓을 타고 우주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1969년 인류가 달에 첫 발을 디딘 지 정확히 52년 만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붉은 화염을 내뿜으며 블루 오리진의 로켓 뉴 셰퍼드가 하늘을 향해 솟아오릅니다. 베이조스와 베이조스의 동생, 82살의 최고령 여성 우주비행사와 최연소인 18살의 물리학과 학생까지 4명의 우주인을 태운 로켓은 3분 뒤 상공 80km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이후 로켓과 분리된 캡슐은 카르만 라인이라 불리는 상공 106km 지점, 우주의 가장자리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3분여간의 무중력 상태. 캡슐 안에선 탄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1분간의 역사적인 비행을 마치고 캡슐은 낙하산을 펼쳐 서부 텍사스 사막에 착륙했습니다. And touchdown. Welcome back, New Shepard's first human crew.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은 지난 11일 우주 여행에 성공한 버진 갤럭틱보다 9일 늦게 우주로 향했지만 카르만 라인까지 더 멀리 날아올랐습니다. What you see is it's actually incredibly thin. It's this tiny little fragile thing. And as we move about the planet, we're damaging it.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지 정확히 52년이 되는 날, 조종사 없이 모든 과정이 자동 제어되는 로켓을 타고 민간 우주인들이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We're going to build a road to space so that our kids and their kids can build the future. And we need to do that. We need to do that to solve the problems here on Earth. 외신들은 베이조스의 비행 성공으로 민간 우주 관광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승객을 태운 블루 오리진의 다음 비행은 9월 말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공원에서 한 남성이 자전거를 타던 중 물에 빠져 악어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마틴 카운티의 셰리프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쯤 스튜어트 지역의 할파티오키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남성이 넘어지면서 제방 6피트 아래로 떨어져 암컷 악어에게 물린 후 중상을 입었습니다.
9피트 크기의 악어에 물린 남성은 다리 전체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당시 산책하던 주민의 도움으로 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e was saying help me and get out of the water, but it was pretty far down, so I was able to get down there with the help of this young man that pulled me, and I was able to drag him out of the water. 당국은 악어를 포획한 뒤 플로리다 야생동물보호위원회와 사고를 조사 중입니다. 현재 플로리다주 67개 카운티에는 약 130만 마리의 악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주요 인프라 시설을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 랜섬웨어로 연일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병원이 랜섬웨어로 마비되면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핵심 인프라 시설이 공격당할 경우 국가 경제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가장 큰 위협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도 제보자에게 $10,000의 사례금 지급 등을 약속하며 랜섬웨어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랜섬웨어는 해킹으로 컴퓨터 내부 주요 파일을 암호화해 쓸 수 없도록 한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데 공격 대상은 병원부터 학교까지 광범위합니다. 최근 국가 핵심 인프라 시설을 겨냥한 랜섬웨어 공격이 증가하면서 전 세계 경제 상황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가장 큰 위협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Experts are projecting our K-12 schools will face a nearly 90% increase in the number of ransomware attacks just this year. Cyber attack on a hospital has the potential to threaten life and limb. 개인 기업이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랜섬웨어를 잡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사상 최초로 중국을 해킹 범인으로 공식 지목했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관련 제보자에게 최대 $10,000의 사례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랜섬웨어에 맞서기 위한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Government has law enforcement and intelligence resources that private sector cannot match. The private sector has access to data and technological resources that governments cannot match. 이외에 랜섬웨어 침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별적 노력도 중요합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모든 계정의 비밀번호를 다르게 설정하고 문자 메시지나 앱으로 2차 인증 단계를 거치는 것이 사이버 공격의 99%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텍사스주의 한 대형 병원에서 주 최초로 남미발 람다 변이가 확인됐습니다. 8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휴스턴 감리교 병원은 어제 첫 람다 변이 환자를 확인했으며 확진자 가운데 85%가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진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휴스턴 전 지역에서 지난 주말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입원 환자가 늘어나면서 병원 수용 인원에 다다르고 있다며 주민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텍사스주 12세 이상 인구의 51%가 완전히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람다 변이는 지난해 12월 페루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지난 4월 이후 페루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케이스 가운데 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HO는 람다 변이를 관심 변이로 지정하고 전파력 등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 회원국들과 협력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환자가 전국적으로 급증하면서 시카고의 여행 경보 지역이 추가 확대됐습니다. 시카고시는 인구 10만 명당 매일 15건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플로리다와 네바다, 루이지애나 그리고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대해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This week, adding Florida, Louisiana, and Nevada, as well as the U.S. Virgin Islands. When states are on Chicago's travel advisory, people who are returning from those states should get a negative COVID test or quarantine upon return to Chicago. 여행 경보 지역을 방문 중인 백신 미접종 주민은 시카고에 도착하기 전 72시간 전에 코로나19 음성 결과서를 받거나 도착 후 10일 동안 격리하는 것이 권고되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을 끝낸 주민은 코로나 검사와 격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코로나 감염 위험 지역을 여행하는 동안 마스크 착용이 권장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3일 시카고 보건국은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해 백신 접종률이 낮은 미주리와 아칸소주에 대해 여행 경보를 재발령했습니다. 페사데나시 당국이 공무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페사데나시의 리사 더데리언 공보관은 코로나19 백신이 연방식품의약국 FDA의 정식 승인을 받는 대로 시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시 당국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공공보건 지침을 다시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시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난 1일부터 무려 240%나 급증했다며 예방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페사데나시는 LA 카운티 보건국과 별개로 자체 보건국을 운영하고 있어 해당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은 내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을 마치고도 코로나19에 걸리는 돌파 감염이 전 세계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도발 델타 변이로 인해서 확진자도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상현 기자입니다. 미 백악관과 연방하원 의장실 관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둘 다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도 코로나19에 걸리는 돌파 감염 사례입니다. A fully vaccinated White House official tested positive for COVID-19 off campus. The White House Medical Unit has conducted contact tracing interviews and determined no close contacts among White House principals or staff or the president. 미 보건당국은 사실상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했는데 인도발 델타 변이가 불과 2주 사이에 지배종으로 올라섰다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분석이 나오자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에선 마스크 착용을 재공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델타 변이로 인해 세계 각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빨라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크게 늘리며 지난 6월 5천 명 아래로 내려갔던 프랑스의 신규 확진자 규모는 근 한 달 만에 다시 급증했습니다. 프랑스 보건부는 어제 기준으로 지난 24시간 동안 18,000여 명이 양성 판정을 받고 3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Fin du mois de juillet, nous étions hier à 18 000 contaminations sur 24 heures seulement. Cela veut dire que nous avons une augmentation de la circulation du virus de l'ordre de 150% sur une semaine. Nous n'avons jamais connu cela, ni avec le Covid, ni avec le variant anglais, ni avec le sud-africain, ni avec le... 인구의 절반인 3,078만여 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재확산 기세로 돌아서자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식당, 영화관, 쇼핑몰 등에서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며 법안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접종을 진행한 이스라엘의 경우 백신의 예방 효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매체는 보건부 자료를 인용해 초기 백신 접종자의 코로나19 회피 능력이 42%가량, 중증 예방 능력은 최대 60%까지 감소했다고 밝혔고 브라질에서도 델타 변이 감염 사례가 급증하면서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4배나 느는 재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브라질의 검사 건수를 감안하면 실제 델타 변이 감염 사례는 공식 집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상현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삼성전자를 방문해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문제에 다소 유연해진 입장을 밝혔고 이낙연 전 대표는 경선이 시작되는 충청 지역을 찾아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두 주자 간 도덕성 공방은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삼성전자를 방문한 이재명 경기지사. 공정 성장을 강조하면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는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고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이라든지 이런 제도에서 또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방문한 송영길 대표는 이 부회장이 8월이면 형기 60%를 복무해 가석방 요건을 채운다며 광복절 석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지사를 맹추격 중인 이낙연 전 대표는 9월 본경선이 시작되는 충청 지역을 찾아 청주 도심 광역철도 등을 공약하며 지지세 확정에 주력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가치를 더 중하게 여기고 그쪽에 좀 더 많은 고려를 했더라면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주자 간 도덕성 공방은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이 전 대표 측근의 옵티머스 연루 의혹을, 이 전 대표는 경기도 관계자의 SNS 비방팀 주도 의혹을 공격했습니다. 그 측근들이 그 관계를 이용해서 혜택을 보던 사람이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재명 지사의 어떤 영향력이 있었느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을 얹고 싶지는 않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네거티브 대신 5주간 TV 토론을 제안했고, 추미애 전 장관은 윤석열은 내가 잡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어떤 후보와도 단일화 가능성은 없다며 완주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보수세가 강한 대구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당내 접촉을 넓히면서 당심 공략부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대선 출마 선언 후 처음으로 대구를 방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최근에 지지율 하락세를 반전시키려는 듯 서문시장과 동성로 등 5군데나 도는 강행군을 펼쳤습니다. 기득권을 수호하는 그런 식의 보수는 이 지역에 전혀 없습니다. 아주 리버럴하고 진보적인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행선지마다 윤 전 총장 지지자들과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섞여 소란이 일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보수 표심을 의식한 듯 박 전 대통령 측을 향해 수사는 숙명이었지만 지도자로선 연금 개혁 등 존중받을 만한 결단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 집권층을 향해선 강경 발언 일변도였습니다. 대구를 봉쇄해야 된다는 그런 참 철없는 그런 미친 소리까지 막 나오는 그 와중에 대구 시민들의 상실감이 컸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최재형 전 원장은 국민의힘 대변인단 등 당직자들과 만나 당내 접촉면 넓히기에 주력했습니다. 우리 당에서 하시는 말씀들 너무나 다 적극적으로 저를 이제 제 입장에서 말씀 잘해주셔서 너무 고맙다. 당에 들어오길 잘했구나. 근데 원장님 우리 당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우리 당이죠. 국민의힘. 반면 원희룡 제주지사는 정치, 행정 경험을 갖춘 불안감 적은 분들이 곧 주목받을 거라고 말하는 등 당내 주자들은 윤석열, 최재형 두 주자의 불안감을 부각시키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참가 선수들과 취재진들에게도 사실상 격리 수준의 엄격한 방역 수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긴급 사태가 발령된 도쿄의 밤거리 상황은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쿄에서 손장훈 기자입니다. 밤 10시 23분, 일본 정부가 저녁 8시 단축 영업을 요청했지만 이를 따르는 주점들은 거의 없습니다. 적발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심야 술 판매도 버젓이 이뤄졌습니다. 많게는 대여섯 명이 모인 야외 술판에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씨름을 하는가 하며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것도 모자라 아예 마스크도 쓰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추객이 한둘이 아닙니다. 해외 취재진과 선수단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요구해놓고 정작 자국 국민들을 상대로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상황. 긴급사태 선포에도 하루 1,000명이 넘는 도쿄의 코로나 확산세는 잡히지 않고 개막도 하기 전부터 선수촌 확진자 속출로 집단 감염 우려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직위에선 올림픽 관련 감염자 숫자를 중계하는 것 외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コロナ禍である以上、全世界がそういう状況ですので、事例が出てくることは避けられないところでございますけれども、分離をして、それ以上広がらないということが最も大事だと思ってまして。IOC 역시 현 상황에 대한 이해는 없이 상황이 조금만 호전된다면 올림픽을 유관중으로 전환하겠다는 장밋빛 환상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At the arrival or during screening tests of 0.1%. All the concerned people where they do not pose any risk. 선수 생명을 볼모로 한 위험한 대회라는 비난이 일본 국내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선수단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도쿄올림픽 선수촌에는 후쿠시마 식자재가 공급되다 보니 선수들의 먹거리도 걱정입니다. 한국 선수단의 안전을 위해 방사능 측정기까지 활용한 도시락 공수 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도쿄 시내의 한 호텔. 100여 개의 도시락을 한꺼번에 준비하느라 주방은 말 그대로 전쟁터입니다. 주방이 비좁아 주차장에 설치한 임시 컨테이너 조리장에선 쉴 새 없이 음식을 붙이고 구워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락은 종목별로 묶여 하나둘 차량에 실리고 15분가량 달려 목적지 선수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 선수들이 속속 밖으로 나와 도시락을 받아갑니다. 사람도 많고 코로나로 인해서 좀 무섭기도 하고요. 식자재가 좀 안 좋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16명의 조리사 등 24명의 인력을 파견한 대한체육회는 아예 호텔 하나를 통째로 빌려 하루 3번 도시락을 공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루 200여 끼니를 공급하고 있지만 대회가 시작되면 하루 평균 420여 끼니, 우리 선수단 70% 이상이 도시락을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대대적인 도시락 공수에 나선 이유는 무엇보다 우리 선수단의 안전입니다. 김치와 고추장 등 한국에서 가져온 식자재 외에 육류는 호주와 미국산을, 수산물과 야채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이외 지역 재료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재료가 들어올 때마다 직접 방사능 측정을 할 정도입니다. 지금 0.11, 0.10 기계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일상 생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우리 선수단의 도시락 공수를 후쿠시마 주민들의 마음을 짓밟는 일이라며 생트집을 잡고 나섰지만 체육회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부터 급식 지원을 해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후쿠시마 이것 때문에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선수들의 어떤 충분한 영양 섭취를 통해 가지고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회 기간 우리 선수들에게 공급될 도시락은 모두 8천여 개에 달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중국 허난성 정저우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성인 남성 4명이 허벅지 높이까지 차오른 물에서 차량을 옮기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정저우에는 하루 사이 450mm의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현지 언론은 오후 4시부터 1시간 사이에만 약 200mm의 집중 폭우가 내려 지역 곳곳에 홍수와 정전이 발생했고 최소 1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당국은 허난성의 이어탄 댐이 폭풍으로 20m 길이의 틈이 벌어져 붕괴 위험에 처했다고 주민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지난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20년간 아프간에 주둔했던 미군은 오는 8월 31일 철군을 앞두고 있는데요. 시한이 다가오면서 미군 철수 이후의 아프간 상황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군이 현지에서 철군하면 아프간은 탈레반이 다시 장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탈레반은 지난해 2월부터 미국과 맺은 평화협정을 깨고 현재 아프간 정부보다 3배 많은 행정구역을 점령한 상태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낙관론과 달리 아프간 현지는 1975년 사이공이 함락되던 베트남전의 마지막과 상황이 비슷하게 재현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중국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 수천 명이 용역업체 경비원들과 심야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아파트 부동산 업체가 주민에게 입주 당시에는 없던 주차 요금을 매월 우리 돈 48,000원씩 징수하겠다고 하자 충돌이 발생한 건데요. 일반적인 아파트는 지을 때 주차장을 공용 면적에 포함해 입주자가 건설비를 부담하는데 이 아파트의 개발사는 주차장 운영권만 다른 회사에 팔아넘겼고 손해를 떠안게 된 주민들은 분노한 겁니다. 5시간 이어진 난투극에 경찰이 출동해 수십 명의 사람이 체포됐고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영국은 지난 19일부터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전면 해제해 자유의 날을 맞았는데요. 지난해 3월 이후 16개월 만에 문을 연 클럽에는 사람들이 불야성을 이뤘다고 합니다. 하지만 19일 기준 영국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는 3만 9천여 명으로 집계돼
보건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젊은 층에서 감염이 폭발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커밍스 전 총리 수석 보좌관은 존슨 총리가 코로나19로는 노인들만 사망했다면서 지난해 가을 봉쇄 조치에 반대했다는 사실을 폭로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델타 변이가 빠르게 번지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선 코로나19에 대한 불신과 백신 접종 거부 사례가 이어지자 특별한 투어가 등장했다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백신 안 맞겠다고 코로나 지옥 투어 교육입니다. 인도네시아 한 병원에서 환자들이 복도까지 늘어서 치료를 기다리는데요.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지난달부터 감염자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 지역병원 의사는 코로나19의 위험성을 믿지 못하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지옥 투어라는 프로그램까지 내놨는데요. 코로나 감염 위험성을 알리고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2박 3일간 병원을 둘러볼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병원 투어를 기획한 의사는 경증 환자부터 중증 환자, 심지어 생사의 기로에선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안전 수칙을 꼭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하지만 현지에선 코로나19 위험성을 알리려는 의도에는 공감하지만 감염을 더 확산시키는 건 아니냐는 반응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델타 변이로 하루 확진자 수가 5만 명대로 정점을 찍은 뒤 3만 명대로 줄었는데요. 하지만 보건당국은 폭증세가 꺾인 게 아니라고 판단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통수단 중 하나가 바로 전기 스쿠터인데요. 최근 화재나 폭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폭탄이야 전기차야, 폭발한 전기 스쿠터입니다. 지난 18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한 거리. 주행 중이던 전기 스쿠터에 난데없이 불이 붙는데요. 스쿠터가 저절로 폭발하면서 큰 불길에 휩싸인 겁니다. 당시 다른 전기 스쿠터를 타고 뒤따르던 아내는 스쿠터가 어딘가에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폭발했다고 말했는데요. 이 사고로 운전자였던 아버지와 뒤에 타고 있던 딸은 전신의 90% 이상의 심각한 화상을 입고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항저우 소방당국은 배터리 내의 물질이 밖으로 새어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폭발이 배터리와 관련이 있다고 추정했는데요. 중국에서는 매년 2,000건 이상의 전기 스쿠터 화재 사고가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5월에는 청두의 한 주택 엘리베이터에서 한 승객이 들고 탄 전기 스쿠터의 배터리가 폭발해 5개월 된 아이를 포함해 5명이 다쳤습니다. 최근 러시아에서는 모기떼가 출몰해서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다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토네이도 같은 사랑, 모기의 짝짓기 비행입니다. 멀리서 보니 토네이도 같기도 하고 구름처럼 보이기도 하죠. 바로 여름의 불청객 모기떼가 만들어낸 회오리 기둥입니다. 모기 테노이드로 불리는 이 현상은 지난 주말 러시아 캄차카 동부 해안에서 포착됐는데요. 현재 한 주민은 수없이 많은 모기떼의 길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모기떼 중 일부는 뭉쳤다가 흩어지기를 반복하며 빠르게 이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모기떼가 몰려다닌 이유가 뭘까요? 현재 곤충학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암컷 한 마리에 수컷 수십 마리가 짝짓기를 위해 몰려들어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는데요. 모기떼의 공습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미국에선 허리케인 이후 모기떼의 공격으로 소와 말이 떼죽음했습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자동차가 날아오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게 된다면 얼마나 놀랄까요?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분노의 질주, 날아오른 자동차입니다. 지난 1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한 고속도로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먼지꼬리를 그리며 도로를 넘어 날아 들어오는 차량. 마치 액션 영화 한 장면처럼 바닥에 쿵 떨어져 한 바퀴 반을 구르며 뒤집힙니다. 이 사고의 목격자는 당시 사고 차량이 시속 130에서 160km 정도로 도로를 달렸고 구분 도로에서 직진하다가 도로 위로 날아갔다고 말했는데요. 만일 송전선에 닿았다면 더 큰 일이 벌어질 뻔했죠. 현재 경찰은 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고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이번 사고의 원인과 관련해 뺑소니나 마약 등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한 숲에서 플라스틱 통을 머리에 쓴 채 일주일간 돌아다닌 어린 곰이 있는데요. 5번째 키워드입니다. 얼마나 답답했니? 머리 낀 곰의 일주일입니다. 털복숭이 동물이 나무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자세히 보니 플라스틱 통에 머리에 낀 어린 곰인데요.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숲에서 발견됐습니다. 안쓰러운 이 곰을 최초 발견한 현지 주민은 점심을 먹고 쉬던 중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주위를 둘러보다가 웬 곰 한 마리가 플라스틱 통을 머리에 쓴 채 숲속을 달리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것 같아서 야생동물 보호국에 신고를 했고 전문가들이 올 때까지 이 곰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이 곰은 닭고기 사료통을 머리에 낀 채 시야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무려 일주일간 숲속을 배회하고 있었다는데요. 마취제를 맞은 곰을 안전하게 땅으로 옮긴 뒤 가위로 통을 제거한 구조대원들. 함성에 깨어나 뒤도 안 돌아보고 야생으로 돌아가는 녀석을 보니 구조대원들도 뿌듯했을 것 같습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7월 20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